최근 제주도에서 16살 중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다름 아닌 엄마의 전 동거남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네.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범행 동기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 동거남하고 최근에 그 어머니가 헤어졌었는데 네. 워낙에 이 사람이 폭력성도 있고 위협도 하고 해서 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도 했는데 맞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1, 2년은 같이 살았고요. 네. 이 사망한 중학생까지도 함께 이 면식인 상황입니다. 피의자와 이 백모 씨가 주범인데 백 씨의 자제도 있고. 아이도 같이 산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각각 한 명씩 있어서 네 식구가 함께 1, 2년 동거 생활했어요. 네. 사실혼 관계였는데 가정 폭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가 더 이상은 함께 못하겠다라고 헤어졌는데 백 씨는 여기 앙심을 품었는데 이 7월 2일경에 집을 찾아와서 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가스배관이 좀 끊어져 있다든가 옥상에 누가 침입한 흔적이 있다든가 수상한데 경찰이 취한 조치는 뭐였냐면 하루에 2번 정도 순찰을 하고 집의 문에 CCTV를 달고 근데 이 CCTV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게 아니라 녹화되는 CCTV였어요. 사후에 돌려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변보호 조치를 했으나 지난 18일 일요일에 공범까지 데리고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에 두 남성이 이 집을 침입하고 이 아들을 살해하는 것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 위치를 추적하고 네.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만 네. 있었더라도 그렇죠. 이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워치가 이 가족한테 지급이 안 됐나 보죠?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경찰이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당시에 재고가 없었다예요. 둘 다한테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둘 다에게 지급이 안 됐고 18일 사고가 나던 당일 뒤늦게 어머니에게 지급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찰이 당시에 재고가 없었다. 7월 2일 이 첫 번째 사고가 나고 신변보호 요청 경찰에 신고할 때는 없었던 게 맞는데 7월 5일경에 2개가 재고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지급하면 되거든요. 7월 6일에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에게도 뭐 18일경 사고가 난 다음에나 지급이 됐고 아들에겐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 이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고 없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자 어머니와 아들은 동선이 대체로 겹치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어머니는 식당에 일을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는 중학생이니까 학교 갔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협박 문자가 있었는데 이 백모 씨는 지속적으로 이 어머니에게 이 겁을 주기 위해서 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해칠 것이고 그 다음은 당신 차례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신변도 위험하다는 건 바로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왜 이 스마트워치를 그렇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아꼈는지 좀 답답한 상황인 게 이 사고 현장과 사건의 현장과 인근 경찰서 파출소는요 900m 거리거든요. 스마트워치를 작동하면 불과 몇 분이면 달려올 수 있는데 이 16세 소년을 결박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스마트워치를 사고 당일날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네, 맞죠? 네. 사고 18일. 당일날 엄마가 받았다. 어머니 것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일날 신고가 됐고 5일날 재고가 없다고 했으나 6일날 2개 재고가 확보됐는데 네. 왜 이때 지급되지 않고 어머니만 뒤늦게 지급이 되고 아들 것은 애초에 지급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움이 이제 남는 궁금한 게 왜 당사자인 어머니가 아니라 범행 대상이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백 씨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의처증이라고 부르는 망상 장애가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건 앞으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그런 이유였겠죠. 가정폭력 때문에 이 엄마와 이 아이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떠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이제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오게 만들거나 집착을 하는 상황에서 이 어머니를 가장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방식이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아들을 해친다는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실제의 이제 이 살인이 감행되기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주변에서 이 신상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높습니다. 경찰은 네. 결정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유에서입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잔혹한 범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동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범인이 확실하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는 조건인데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이죠. 살인의 수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처럼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신상 공개를 이제 불허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경찰의 결정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